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서는 주민조례 발안이 최근 경남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에선 2건의 조례안이 연이어서 제출돼 이 가운데 첫 번째 발안건은 이번 주부터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첫 발안건에 청구인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정혜경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창원에서는 처음으로 제출된 주민조례 발안인데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인데요. 몇 년 전부터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5명 중 1명꼴로 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고 또 폐암으로 연이어서 사실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창원 시민들이 실제로 집단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이 조례를 발안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발안이라는 단어가 사실 생소하긴 합니다. 네. 투표는 그냥 하면 끝이 나지만 이 발안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조례를 저희가 발안을 하다 보니까 창원시 최초더라고요. 근데 이 최초인 이유가 시민사회단체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도 이 발안 제도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기 어려웠는가. 그거는 서명 인원 자체가 1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시민의 150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예. 한 5천 명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자체에서 요즘 서명을 개인정보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주소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주민번호도 앞자리를 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런 까다로운 과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발안이라는 제도 자체는 있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웠다.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시의회에 제출이 되었다고 해도 또 끝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또 산 넘어 산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형식적으로 이제 서명의 숫자를 채웠고 그 숫자 중에 유효 숫자가 채워졌고 그리고 조례 내용 자체가 이제 법률적으로 위반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시의회 운영위에서 예. 수리된 상황이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집행부서에서 심의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민 발안이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예, 진짜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주민들께서 너무나 어렵게 이 서명을 해서 조례로 발안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의회에 들어가면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거를 핑계를 많이 대서 실제로 발안되는 제정이 되는 가능성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제출하신 그 조례가 급식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인데 네네. 이건 뭐 정쟁의 대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예, 예. 예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이게 핵심 쟁점이 뭐냐면 이제 민간의 영역을 이제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에요. 이제 민간까지 확대를 하면 이제 예산의 범위가 너무 넓다. 예. 이것이 이제 시의 입장인데 실제로 하나만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 이제 폐CT를 촬영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촬영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공장에 있는 급식을 일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이 민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조례로 지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예산이 많이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인당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10만 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창원시에 1,000명이라 치면 1억이고 예. 2,000명이라 치면 2억밖에 안 들어요. 예. 예, 2억이란 예산이 우리 개인에게는 크지만 사실 시의 예산으로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주민자치를 진정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민 발안 운동이 앞으로 좀 더욱더 확산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네네. 하지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한계들로 인해서 개선될 필요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조례 발안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정인, 그러니까 의원들
이런 분들이 한해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례라고 하는 건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 조문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을 못 만들어서 조례를 발안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흔히 말하면 시의회에서는 전문위원 집단이죠. 이분들께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까다로운 서명, 절차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열리게 주민들의 의견을 창원시에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